안녕하세요. 제이엔. 제이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저희가 매매가 아닌 분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을 쉽게 생각을 해보면 분양 그리고 매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분양을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매매를 한다 쳤을 때 집이 5억이라 치면 그 집값에 대한 20%를 다운 페이먼트로 웬만하면 냅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죠? 10만 불? 그렇죠. 그러면 10만 불이나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만약에 저희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집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10만 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분양 같은 경우에 처음에 10만 불이나 금액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집을 처음에 분양받는 분양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느 분양사는 뭐 15%, 어느 분양사는 뭐 20% 하는데 그렇다고 처음에 이 15%, 20%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를 4번인가? 아니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총 20%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총 6단계로 나눠서 냅니다. 1, 2단계는 5%, 3, 4, 5단계는 3%씩,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에서는 1%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흔치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만약에 5%씩을 4번 내는 집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값이 50만 불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웬만하면 낸다고 했잖아요. 10만 불이 필요한데 이 50만 불 집에 5%면 2만 5천 불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될 금액은 2만 5천 불입니다. 10만 불이랑 2만 5천 불 4분의 1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분양이 조금은 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 돈을 모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페이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페이하는 기간이 주어지니까 훨씬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다, 들어가야 된다는 분들은 매매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에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2022년도면 뭐 2025년도 즉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사가는 이런 집이나 혹은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꽤 있다면 뭐 2년, 뭐 짧으면 1년짜리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양을 생각하는 것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의 좋은 점은 새 집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이 덥잖아요, 밴쿠버도. 그래서 요즘 최신식 분양 집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유닛마다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차들을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EV 충전소도 많이 달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매매로 하면은 그런 최신식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분양이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성향에는 이왕 첫 저희가 매매하는 집은 새 집이면 좋겠고 거기다가 덤으로 어뮤니티도 조금 좋다면 그렇죠. why not? 그쵸. 저희도 처음에는 매매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싼 집으로 매매를 해서 우리 첫 집을 빨리 구매를 하자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집이 1960년, 1950년, 막 1970년에 지어진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데가 대부분 세탁기도 공용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치, 맞아. 집을 샀는데 세탁기랑 건조기를 공용으로 쓴다? 그럼 지금 렌트하는 거랑 뭐가 달라? 맞아.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그럴 바에 새 집 가자. 맞아.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집도 있고 또 지역을 멀리 나가야 돼요. 근데 그치. 저는 최대한 이렇게 다운타운 근처, 밴쿠버 근처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버젯에서는 딱 이 정도 이렇게 그쵸, 요 정도. 분양 요 정도.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고요. 또 다른 분양의 장점이 뭐가 있죠?
이 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2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냅니다. 그럼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돈을 내서 집을 샀는데 만약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그 집을 팔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간에 이 돈을 다 갚지를 못하겠다, 중도금을 못 내겠다 싶으면 어사인먼트라는 게 있어요. 전매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잘 이제 계약하실 때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집들이 있고, 그게 집값의 2%에서 3% 정도만 내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팔 때 만약에 집값이 올라 있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내가 수익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좋은 저축의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고 치면은 그치. 지금 뭐 이자율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아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분양을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살집 투자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사고팔고로 투자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집값이 안 오르면 2%나 3%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분양이 저희한테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땅 아직 덜 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획된 게 올 4월인가에 이제 빌딩 퍼밋이 나오면 그때 두 번째 저희 집값의 5%에 대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 한두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늦어진다 생각을 하면 6월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웬만하면 4월 전까지는 저희의 그 5% 중도금을 모아놓고 조금은 마음 편히 기다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주 뭐 10시간, 12시간씩만 벌 수 달리고 있을 때 있어요. 네. 벌어야죠. 맞아요. 파이팅.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매가 아닌 분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그 큰 금액 20%를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완공 일자까지가 한 3에서 4년 전에 일단 계약서를 쓰니까 그 시간 동안 또 나눠서 낸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아파트, 새 콘도니까 모든 건물이 다 새 거. 그 다음에 최신식 기술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중도에 내가 그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다, 계약을 성사를 못 시키겠다 하더라도 차액을 보거나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어쨌든 팔 수는 있다는 거.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이 전매를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분양을 하신다면 계약하실 때 꼭 이거를 물어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거 되는 집을 골랐어요. 그치. 최대한 이런 혹시 걸 되는 모르잖아요. 걸. 맞아.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 돈을 못 모으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위험한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자 이것도 생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리얼터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어떻게든 마련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얻어서라도 집을 계속 한다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왜 매매가 아닌 분양을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이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3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희는 차곡차곡 돈을 계속 갚아 나갈 거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 계약금 낼 때도 어떻게 뭐 은행 가서 뭐라고 하고 뭐 계약 거기 분양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맞아요. 걔네는 돈만 받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